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에 패시브하우스 짓고 있는 건축주 김승희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단독주택으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혹시 뭔지.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저희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제주도를 너무 사랑해서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제주도에 이렇게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게 평생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고 사실은 이렇게 집 짓기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꿈이 있었지, 공부를 시작한 것은 여기 내려와서부터였었는데, 패시브하우스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서 왜 집을 지으면은 10년은 기본적으로 늙는다, 집 짓는 거 쉽지 않다, 차라리 그냥 지어진 집을 사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나름 건축주로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연하게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된 곳이,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패시브협회 홈페이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패시브하우스 공부하면서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패시브하우스의 장점이 가장 먼저 와닿은 게 아니라, 이 패시브협회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든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솔직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거나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집을 짓는 일 자체가 그래서 고통이고 스트레스일 수 있겠구나, 이걸 느껴서 일단은 그 신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패시브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예쁜 집,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는 그런 어떤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에 좀 욕심을 냈다가 비용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부터는 투자를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저에너지 주택, 효율주택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기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주도가 다른 환경보다는 공기질이나 대기오염에서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은 결론은 우리도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집사람이 더 고려를 많이 해서 결정합니다. 맞아요. 패시브하우스 하면 일단은 단열이나 기밀에만 중점을 둔 저에너지 하우스, 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렇게만 사실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엔 그건 줄만 알았고, 그래서 사실은 패시브하우스 디자인이 이렇게 박공지붕에 약간 어떻게 보면 창고형으로 그런 디자인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결정이 좀 힘들었었어요. 아주 깊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 시공 사례들이나 뭐 사진들, 자료실 이런 것들 막 뒤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패시브하우스의 일반적인 모델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창도 굉장히 넓고 예쁜, 저희가 생각하는 예쁜 집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혹해가지고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제 에너지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미세먼지, 황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 폐열회수 환기 장치, 이것도 이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몰랐다가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또 패시브하우스의 두 번째 핵심이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외부적인 힘든 환경하고 상관없이 365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안에서의 어떤 쾌적한 공기,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또 결정하는 데 큰 이유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제가 여쭤볼 거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패시브하우스를 짓자 이렇게 하셨을 때 동의를 바로 해주셨나요? 공부는 아내가 집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이 했고, 저야 아마 결정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 따라
살아가면 가정의 평화를. 아, 그렇군요. 사실 공부 시작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건축 용어 하나하나부터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뭐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집을 짓겠다 이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공동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작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사람 좀 반대도 하기도 했었고요. 오. 예. 굳이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패시브하우스의 장점이 정확하게 아.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될 텐데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 설득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조금 트러블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본인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에 좀 이렇게 투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단열이나 기밀은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했던 실내 공기질. 예, 그 페어레스 환기 장치에 의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공기 자체가 365일 쾌적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 포인트가 가장 컸어요. 아. 이 영상을 보는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따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일단 겪어보니까 저희가 이쪽 그 패시브하우스 이 팀들을 만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전문 회사라고 하는 그런 한 서너 개 업체들을 건축박람회 같은 데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돈만 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였어요. 아. 요즘 일반적인 건축 현장의 분위기가 설계를 이렇게 생략하는 분위기 아니면 허가도면이라고. 허가도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건축허가를 그냥 받기 위해, 그러니까 시공사가 그냥 집을 짓는 현장의 메인이 되면서 설계 자체는 그냥 건축허가만 받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그 시공사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몇 개의 그 설계 플랜 안에서 선택을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이 이렇게 보편화가 돼 있더라고요. 막상 내가 원하는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꿈만 갖고 들어가서는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고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갑인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시공사가 갑이 돼서 집을 짓는 완공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일단 설계 자체를 절대 그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집 짓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가 거의 70%를 차지를 한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렸던 꿈을 얘기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 설계사와 건축주가 충분히 많은 것을 논의를 하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시공사가 누군가 그 시공사를 고르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짧게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좀 천천히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집 짓기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걸 좀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즐길 수 있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건축주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돈만 줄 테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일단 벗어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신데요? 아, 그렇게까지. 아,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데 혹시 뭐 공사 중에 이런 거 느꼈다,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좀 이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조금은 이랬던 거 있는지 한번. 재밌고 그런 것은 사실은 그냥 뭐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게 기초가 끝나고 창호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람 아닌 뭐 그런 건 느끼고 뿌듯함. 점점 실체화가 돼가고 있다는 예,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 예, 단계마다 이만큼 왔구나 이런 뿌듯함 뭐 이런 것들 되게 컸고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에 말한 거하고 연계되는 거지만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서 시공 단계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저희는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예를 들어서 뭐 욕실에 들어가는 수전 하나까지도 스펙을 전부 다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데 거의 몇 개월이 걸렸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설계사분하고.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막상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분들은
이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가는데 충실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실수도 약간 생길 수가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이렇게 반경이 조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큰 트러블이 별로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공사 선택할 때에도 설계사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시공사하고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이 뭘 아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근데 그게 저는 전문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게 시공할 때 스트레스를 제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저희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하면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네. 시공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나 그런 건 이제 설계사하고 소통이 잘 돼서 설계하신 분이 직접 와서 형식적인 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감리를 중요 공정마다 와서 해 주시니까 맞아요. 주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다들 형식적으로 끝난다. 감리 그런, 과정이요. 예, 심지어 개인적으로 감리하실 분을 사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설계하신 우리 집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감리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원칙대로 설계를 충분히 하면서 설계와 시공과 건축주가 삼각관계와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을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 달라고 너무 소리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재밌는 에피소드라면 네. 시공사 팀하고도 되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 부부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쉬워요. 예, 이렇게 친해지기가.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시공사 스태프들하고 가끔 한 번씩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죠 해가지고 반주를 한 잔씩 한다는 게 이제 반주를 넘어서는 얼큰하게 그러면서 이제 공사 현장하고 상관없는 개인적인 자기들의 어떤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눠서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그날은 오후 일정이 없었겠지. 예,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후 일정을 생략하고 내일 아침에 하죠 뭐 이렇게까지 된 경우도 몇 번 있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점심 때 가서 반주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 몇 번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그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가? 근데 이런 건축주분들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집 짓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예.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메인이 돼버리면 전부 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뭐에다 가치의 1순위를 어느 것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집 짓는 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일단은 합의하에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 건축주와 설계사와 이 시공사와의 관계가 결국엔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 소통,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딱 구축이 되고 나니까 집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거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또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저희한테는. 아, 그렇군요. 네, 친구들한테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집 짓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해보니까 괜찮아.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앞에서 길잡이는 해줄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돈을 적게 들이고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많이 듣던 말이죠. 싸고 좋은 거. 싸고 좋은 집은 없다. 우리 그 패시브협회 회장님께서 맨 처음에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이 정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은 분명히 치르고 정당한 비용을 치른 만큼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건축주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무슨 강연을 듣는 지금 느낌이에요. 괜찮았습니까? 완공 후 뭐 꿈꾸는 라이프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 그러면 이제 몸은 더
빠져야 된다 그러고 저희도 아파트만 살다 이게 처음인데 일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얻는 게 더 많겠죠. 자연하고 좀 더 가까우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캠핑이나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튼 기대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저희 부부가 두 사람이 사는 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가치를 좀 이렇게 많이 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어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제가 설계사분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정원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정원에 파이어플레이스도 따로 만들었고요. 이제 그 프라이빗한 모든 건 다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공용 공간으로 친구들이 왔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파티 공간처럼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꿈이었죠,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집이 항상 즐겁다. 집밥보다는 집안이 더 즐겁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꿈을 꿨고 그렇게 좀 짓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님이 너무 즐겁게 사시는 부부 같아요. 보이는 건 그렇습니까? 나중에 초대할 테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정말요? 저희 집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보고 싶네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계 설계 마음에 드시는지. 사실은 그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돌려서 했었네요. 사실은 제가 패시브하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공지붕의 그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 저희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 설계사님의 작품을 그 목록에서 봤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례들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스타일의 패시브하우스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불가능한 줄 알았다가 이게 패시브하우스라고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심지어 1.4리터, 1.5리터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료 밑에 바로 제 연락처를 남기면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연결이 됐죠. 설계는 너무나 완벽하게 마음에 듭니다. 포기한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수영장 포기했고 아, 수영장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지. 그렇군요. 꿈은 꿔봤으니 수영장 심지어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천장이 뭐 열리는 무슨 우주선 같은 집도 뭐 이렇게 꿈꿔보기도 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 거니까 상상해볼 수 있는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었는데 남자 소변기도 실제는 상상할 수 있는 맞아요. 남자 소변기, 뭐 수영장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패시브하우스하고 가장 이렇게 대립이 될 수 있는 실내 공기질을 이렇게 나쁘게 하는 이 실내 그 화목 벽난로도 사실은 저희가 꼭 넣고 싶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에탄올 벽난로를 이렇게 낮췄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수긍하는 하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설계는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집 짓는 건 즐거운 겁니다. 이제 부부면은 막 그런 거 짓던데 막 하트 하는. 막 둘이 같이 하트 그럼 하는. 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멋있는 와이프. 안녕하면서 하나, 둘, 셋. 안녕.